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6월 13일 날 발표했던 맥쿼리인프라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약을 할 건지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할 건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상장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유상증자 공시된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보셨던 내용이니까요. 일단 4천억 규모로 유상증자가 공시되었고요. 다음에 총 발행 주식 수익 7.64% 정도 이 수량이 나옵니다. 6월 29일 날 보유 기준이고요. 이건 인천 김포고속도로랑 CNCT 에너지라고 하는 가스 회사,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쓰여집니다. 최종 발행가액 산정한 다음에 3.5% 할인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신주인수권이란 걸 부여해서 배정 물량의 이제 100%까지 초과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 의사가 없으면 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월 18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되고요. 본 청약은 8월 1일에서 2일, 상장은 8월 2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관련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신주 배정 기준일 자체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 공시 발표할 때 12,930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1차 발행가의 공시 자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시 나올 거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 결정돼서 화요일 날 공시가 될 거고, 최종 발행가액은 7월 28일 날 공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주 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해서 기준일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1개월간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이게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이제 감안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가중 산술 평가, 기산일 종가, 이 세 개를 산술 평균하고 기산일 종가 중에 둘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차 기준 주가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할인율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1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2차 발행가액은 이제 그 구주주의 청약일, 그러니까 청약일이 8월 1일이니까 그 전에 3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전에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와 기산일 종가를 또 산술 평균하고, 거기에 이제 기산일 종가랑 낮은 금액을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한 다음에 할인율을 3.5%를 곱하는 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발행가액이 이제 7월 28일 날 나오거든요. 1차 발행가액이 이제 6월 27일 날 나오고 7월 28일 날 이제 최종 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당락이 진행된 다음에 최종 발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최종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21년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21년에 어떻게 됐었나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그때도 4천억 유상증자였는데 이때는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8.77%였고요. 배정 기준일이 이때는 7월 2일이었거든요. 6월 이제 18일 날 공시를 했는데 당일 종가가 12,600원이었는데 12,250원으로 이제 기준 발행가가 12,250원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 숫자고요. 일단 6월 30일 날 1차 발행가가 12,200원으로 나왔고 7월 30일 날 확정 발행가가 12,05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할인율이 이제 2.4%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신주 인수권 가격은 이제 한 293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신주 인수권이 195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 되는 인수권 이제 가격을 이제 195원 주고 사간 거죠. 프리미엄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90원이 완전 확정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195원에 팔았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 주식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더 비싸게 파신 분도 있고 싸게 파신 분도 있고 그랬겠죠. 일단은 8월 23일 날 상장일의 종가는 12,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발행가가 12,050원인데 상장일 종가가 12,200원이니까 150원 더 번 거였죠. 이제 그때가
좀 저가였는데 그 연중에 그 뒤로로 따졌을 때는. 근데 6월 28일 날 배당락 전에 이제 종가가 12,65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배금이 370원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고, 이걸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8월 23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종가가 아까 12,200원이었는데 하반기 배당락 전까지 쭉 올라가서 14.3%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주가가 이번에도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물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가시화되면은 또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21년에는 보였었다. 참고하셔라 라는 얘기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정 수량이 나한테 얼마나 나올까라고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유 수량 6월 27일까지 매수한 분을 이제 매수분을 포함해서 7.64%가 나한테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배정된 수량을 청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초과 청약이 나한테 100주 배정됐네 라고 하는데 2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정 수량의 1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뭐 최소한 나한테 배정된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경쟁률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뭐 ISA나 IRP, 뭐 투용자 계좌, 뭐 이거 이제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좌별로 이제 별도로 다 나옵니다. 신주 인수권도 배정이 되고, 거기서 별도로 청약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 납입한도 다 소진했거든요. 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요? 더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이제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걸 파셔야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이제 그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팔아야 되니까, 뭐 펀드는 3일 이후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현금을 확보하려면 대충 따져보니까 7월 27일 정도까지는 매도를 해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요. 본 청약이 8월 1일, 8월 2일입니다. 아니면 이제 나는 이거 유상증자 받을 돈도 없고 그냥 요거 신주인수권이나 팔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한 일자에 되면은 잔고에 신주인수권이 입고가 된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내가 모르던 주식이 생겼네 하는 이제 그 신주인수권이 나올 거고요. 이제 그게 MTS나 모바일이나 이제 HTS에 보면은 주식 주문 메뉴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주인수권 거래 메뉴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모르면 미리 이제 그 콜센터나 여기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3일 날 종가가 13,070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3.5% 만약에 그 할인율을 적용한다 치면 그 권리가 이제 한 457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예를 들면 한 300원, 뭐 4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물론 어떨 때는 이게 인기가 좋으면은 이 이론 가격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황을 봐야 되니까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한 300~400원 안에서 뭐 한 300원, 3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얼마 정도 벌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초과 청약 수량 이상을 청약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100% 초과 청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유상증자로 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주 인수권을 이제 누군가는 매도를 하니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주 인수권을 매수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신주 인수권에 추가로 매수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2배까지 청약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더 사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신주 인수권 장당 뭐 300~400원대에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12,000~13,000원대에 이제 확정 가격이 나오면 그 정도의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 일단 팔고 상장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주가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21년에는 그때 거의 가격이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벌리락이 이제 반영된 거여서 그렇게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미리 머릿속에 대응 전략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실패를 하는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벌써 이제 1차 가격이 나오고, 권리락이 진행되고, 배당락도 진행되고,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응하시라고, 일요일 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잘 감안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또 좋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